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소식 어떤 소식일까요? 네, 생성형 AI 기술의 가장 큰 수혜 기업이라고 불리는 엔비디아가 있죠. 엔비디아의 독주가 무지막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경쟁사라고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경쟁사 AMD에서 인수합병을 통해서 새로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나서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기사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가 엔비디아를 잡기 위해서 AI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인수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AMD가 노드랩스 AI라고 하는 AI 스타트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와의 경쟁 측면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사실 반도체 시장에서 강자는 인텔이었습니다. 인텔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독주를 해왔었고요. 이 CPU 시장에서 이 AMD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인텔을 견제하고 있는 대표적 반도체 기업으로 떠올랐죠. 그런 가운데 이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 바로 GPU를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을 이어가다가 이번에 생성형 AI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이 고성능 GPU 칩들을 대거 활용하는 이 생성형 AI용 전용 반도체 칩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용 반도체 칩의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이 바로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간 CPU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인텔과 AMD 입장에서는 이렇게 엔비디아에게 뺏긴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AMD가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러한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위한 묘수를 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노드.AI라는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하드웨어 기술, 반도체 경쟁력은 뛰어난 AMD 입장에서는요, 바로 생성형 AI 기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전략을 공개적으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학습을 강화하는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에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 인수를 통해서 AMD가 조금 더 발전되고 진화되어 있는 이 반도체 기술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인수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콰이어 캐피탈과 같은 세계적인 VC로부터 수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받으면서 그간 기대감을 높여왔다라는 기업이라는 만큼 이번에 AMD의 인수를 통해서 추가적인 동반 성장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시너지가 날지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AI 시장은 향후 계속해서 성장이 전망되는 시장입니다. 그런 만큼 엔비디아를 견제하려는 여러 기업들의 도전이 앞으로 이어질 텐데요. AMD를 필두로 해서 또 다른 기업들은 어떠한 승부수를 던질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기사로는 AMD의 AI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인수 소식 함께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기업 이야기일까요? 지금 하반기에 가장 큰 현안, 바로 금리가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3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요, 대출 수익을 거둬왔던 금융권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현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엔 금융권의 소식인데요. 기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 대형 미국 은행들의 이 대출 증가가 좀 억제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금리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은행 대출이 좀 감소하기 마련인데요. 이 때문에 현재 미국 은행들의 수익 감소도 우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사진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JP모건 체이스와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가 대표적인 시중 4대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쪽 하단에 있는 기업이 바로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대표적인 IB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은 바로 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이 부담 때문에 대출을 머뭇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간 많은 은행들이 이러한 대출 금리 이자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축적해 왔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나머지 문제점들을 이러한 대출 이자를 통해서 확보를 해왔다, 실적을 회복해왔다라는 것들이 기존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번 3분기부터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 여전히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가계의 부담 그리고 기업의 운영 부담으로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대출을 하고 있는 개인과 기관들이 지금 대출을 머뭇거리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대출 이자를 벌어왔던 이런 금융권들의 3분기 실적이 좀 악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러한 금융기업들의 실적이 3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운데 과연 실제로 이러한 영향이 미치고 있을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최근에 기업 대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가계 대출도 매우 중요한 시장이긴 한데 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도 워낙 크고요. 그 대출 이자의 양도 많습니다. 그런 만큼 기업 대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금융권에서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러한 대출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금을 넣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왜 대출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예금의 금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느냐에 대한 불만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역시 금융권에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마 3분기와 4분기 어떻게 이러한 예대차 금리를 가져갈 것인지를 놓고 많은 고민에 빠질 것이다 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기사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 금융권의 수익 우려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이야기일까요? 최근에 9월에 특히 주목받고 있었던 IPO 이슈입니다. 네. IPO 현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IPO가 빛이 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실제 상장에 들어갔던 기업들의 실적들이 생각보다 그리고 주가들이 좋지 못하면서 아쉬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독일을 대표하는 바로 유럽을 대표하는 기업이 새로운 상장에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10월로 넘어간 현재 시점 IPO 시장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기사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버켄스탁의 공모가가 46달러로 설정이 됐다라는 기사인데요. 자, 저희가 픽미업에서도 계속해서 이 IPO에 대한 소식들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독일의 샌들업체 버켄스탁이 드디어 오늘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공모가가 예상보다는 좀 낮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이 공모가가 얼마로 설정될 것이냐,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성장이 가능할 것이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 전망치는 당초에 49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었고요. 그럴 경우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 상장가는요, 주당 46달러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금액을 가치로 환산하면 기업 가치는 86억 4천억 달러가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에 100억 달러보다는 14억 달러가량 부족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모가 자체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아진 것은 IPO에 대한 기대감이 기존보다 조금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러한 버켄스탁의 상장도 과연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기대감도 있는 만큼 그리고 불안감도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1년에요. 루이비통 그룹에서 이 버켄스탁을 인수했습니다. 루이비통이 운영하고 있는 사모펀드죠. 엘 캐터튼이라는 그룹과 이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 집 가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인수를 했었고요. 이 버켄스탁은 그 이후에 이번에 2년 만에 상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버켄스탁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람 이름입니다. 독일의 장인이 만든 신발이고요. 독일에서부터 인기를 모아서 최근에 미국에서 특히 더욱더 인기를 모으면서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를 매김했었고요. IT 업계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주로 애용했던 신발로도 유명한 것입니다. 그만큼 버켄스탁의 대중적 인지도는 워낙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 과연 이게 기업 투자적 가치로서도 그 빛을 발할 수 있을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IPO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상장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실제 그 결과들은 그렇게 좋지 못했었다라고 금방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ARM입니다. 자, ARM 같은 경우에는요, 공모가를 51달러로 설정을 했었고요. 시장에서는 이 가격에 2배 이상 갈 것이다 라고 매우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69달러까지 금방 갔었지만 그보다 높은 점으로는 치고 나가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49달러로 떨어졌고 현재는 약 55달러 선에서 즉 공모가보다 살짝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RM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뉴욕 시장의 IPO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할 기대주로
불렸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실망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식료품 배달 스타트업이죠. 인스타카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으로서 그리고 IPO를 나서는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국에 가장 많이 주목받았던 기업들이 바로 혁신 기술에 기반한 스타트업이었는데요. 리비안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당시 상장에 나섰고 주가가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오르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 가치의 향상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거품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꺼지면서 이 IPO 붐이 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IPO 붐의 핵심 기업이 바로 또 인스타카트였습니다. 자, 인스타카트 같은 경우에는요, 30달러에 상장을 했었고 장중에 42달러까지 갔었지만 현재는 2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즉 공모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기대감에 비해서 훨씬 큰 실망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처럼 지금 IPO 기업들의 실적이 다소 좋지 못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에 상장하게 되는 버켓스택의 주가 역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냐가 향후 남은 기업들의 IPO 결정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버켓스택의 상장 후 주가 전망 어디로 갈 것인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로는요, 이 하반기 미국 IPO 시장의 좀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또 버켄스탁의 상장 내용들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